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독님의 연령대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 성수대교 사건에 그 초점을 두셨는지 일단 그게 좀 제일 궁금했고요. 실제 배우가 중2는 아닌가요? 그 사소한 것 같은 그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런 코로나 시국에 영화를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이 되게 감사드려요. 마스크를 끼고 영화를 본다는 게 답답하실 텐데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벌써 보러 와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질문에 답을 하면 되게 동시다발적으로 글을 쓸 때 여러 가지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제 리코더 시험이라는 벌새 약간의 기초가 됐던 단편 영화를 2012년에 만들고, 그다음에 관객분들이 은희가 어떻게 자랐을지, 그 리코더 시험도 주인공이 은희인 단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초등학생인 은희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되게 궁금하다는 질문을 많이 받았고, 그러면 은희를 성장을 시키고 싶은데 그 시기가 중학생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중학생이었던 시기를 이렇게 돌이켜보고 이렇게 일기도 쓰고 정리를 해보니 그때 당시에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성수대교 사건과 그리고 이제 상품백화점 사건이었거든요. 사실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던 어떤 아침 풍경이 상품백화점이 무너지고 나서 그 집에 친척분이 돌아가면서 교실에 어떤 여자의 한 명이 바나의 한 명이 이제 엎드려서 울고 있던 뒷모습, 그런 것들이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 그 시대의 공기 같은 것들이 되게 선연하게 좀 기억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 영화를 통해 그때 당시에 왜 그런 단절이나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은희라는 아이의 내적인 붕괴와 단절,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화해나 사랑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캐스팅은 실제로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던 박지우 배우님이 이렇게 열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중2고 은희랑 너무 동일시가 많이 돼서 연기를 훨씬 되게 잘해줬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답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한데 하나만 짧게. 네, 짧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네. 사실 굉장히 감탄했던 게 보면서 뭐랄까 지난 시간이잖아요. 벌써 그 감독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일 텐데 그거를 이렇게 아주 그 세밀하게 복구를 해낸 거가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 작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일상의 시간대에 따라서 그 시간대에 그런 어떤 감정, 표정, 대화, 사실 다 지나고 좀 약해지잖아요. 그 어린애들끼리 나눌 수 있는 대화랄지 이런 거 작업하시는데 본인이 아까 일기를 말씀하셨는데 일기를 그 중학교 때 쭉 킵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거를 그렇게 세밀하게 복구를 하셨는지 조금 알려주시면.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 사실 이 질문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감독님 기억력이 그렇게 좋으신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아이들이 느끼는 그 감정들을 되게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사실 저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약간 놀랐어요. 정말 내가 그랬나? 사실 저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하는 부분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냥 열심히 충실하게 글을 썼고 충실하게 뭔가 그때 당시에 학생들 모두에게 퍼져 있는 그 감정, 말해지지 않는 감정 같은 것들을 대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되게 컸고, 그때 원형적인 감정이라는 게 항상 친구 간의 우정이 있고 이별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어떤 식의 풋사랑들이 있고 가족 간의 갈등이 있고 이런 것들 되게 저는 그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내 주변의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제 것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것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좀 했었는데요. 중학교 때는 사실 일기를 많이 쓰진 않았어요. 오히려 초등학교 때는 많이 썼는데, 그래서 그냥 현재 내가 느꼈던 그 감정과 중학교 때 감정을 만나게 해서 그 현재성과 과거의 것을 가져오는 그 작업을 그냥 했었고,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하거나 감정을 느끼는 게 좀 되게 깊게 느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들보다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거라 생각을 해서. 근데 좀 감정을 너무 깊게 느껴서 평소에는 좀 그게 되게 부끄러웠던 적도 많았었어요. 왜 다른 사람은 이 정도까지 슬퍼하지 않는데 어떤 사건에 나는 왜 이렇게 영향을 받지? 왜 이렇게 이게 찢어지는 마음이 들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쩔 때는 싫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를 내놓고 느낀 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한테 좀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창작자로서 그 감정을 깊게 느껴야만 세상에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스스로에게 좀 승인해주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그냥 깊게 관찰하고 생각하고 뭐 그런 거에 결과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독님은 원래 섬세하신 분인 걸로. 뭐야, 또 오늘 되게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 지구인 것 같아요. 모두가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주고 계시는데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저쪽 분 먼저 들어서 저쪽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릴게요. 네, 그 영화 재밌게 봤고요. 좀 영화를 보다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보통 청소년기에 이제 학생들한테 하원 강사하면은 보통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막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막 스파르타 학원에서 다닌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일반 학원에 다니는 경우에도 학원 선생님 하면은 보통은 그렇게 좋은 인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은희의 그 좀 여린 마음을 안아주고 뭐 그러는 존재가 충분히 다른 존재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친구라던가 뭐 아니면 당장 잠깐 스치기도 지나갔지만 그 언니의 남친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대신에 왜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하게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왜 학원 선생님이 그 언니 대신 거기 성수대교를 위해서 죽게 됐는지 그렇게 설계를 하신 이유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뭐 선생님이라는 직종이 한국 사회에서 되게 존경을 많이 못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여학생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정말 응징하고 싶은 남자 선생님들이 다 한 명씩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이 그렇고, 근데 오히려 이게 주변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사교육 현장에서 참스승을 오히려 만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틈새에서 사실 사교육이라는 것 자체는 되게 물든 거고 어떻게 보면 돈과 뭔가 그런 어떤 정보망과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순수하지 못한 그런 관계망일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 안에서도 주고받는 관계들이 있는 것을 종종 목격했고 또 저에게도 느슨하게 좀 굉장히 호감이 갔던 선생님이 진짜로 계시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저의 경험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교육에서 굉장히 괴로워했던 친구들이 학원 선생님 중에 기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가끔 보면서 이게 되게 어디에서든 애정과 사랑은 샘솟을 수 있구나, 되게 틈새 시장에서 어떻게 생겨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개인적으로 한문학원을 다닌다는 설정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왠지 국영수가 아닌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 과목을 듣는 아이들이 더 처량해 보이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갔을 때는 저는 그때의 재난이라는 게 항상 그랬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성수대교 사건도 그때 무학여고 학생분들이 많이 사고를 당했는데 버스를 늦게 타가지고 살아남은 그런 거에 대한 기사들이나 인터뷰들을 봤을 때도 되게 마음이 많이 먹먹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상에서 간발의 차이로 사고를 면할 수도 있고 또 간발의 차이로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그 몇 년의 어떤 참사 속에서 발생했었고, 그때 90년대에 일어난 참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그런 재난이라는 거는 너무나 예기치 않게 어떤 대상에 대한 차별 없이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 느꼈었고, 근데 이제 수희 대신 영지가 퇴장을 해야 됐던 이유는 어떤 식의 이야기 구성에 있어서도 영지가 계속해서 남아서 산타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는 건 오히려 은희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지는 거기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전수하고 떠나는 어떤 영웅신화의 한자 같은 그런 느낌을 줘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했었어요. 네, 다음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저 뒤에, 네, 아까 손 들어주신 분이 계셔서요. 저 맨 뒤에 있는 분한테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정말 사소한 질문인데 극중 은희가 병원에서 수술하고 깨어났을 때 간호사에게 자기 혹이 어디 있냐고 자꾸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혹시 은희에게 혹이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몸에 생긴 어떤 것들은 다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떨어져 나갈 때 어떤 식의 상실을 주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 담 걸린 분 중에 그거 되게 보고 싶었다는 얘기 떼냈을 때 보고 싶었다는 얘기도 듣고, 사랑니 같은 거 뽑았을 때 다들 간직하고 싶었던 그 욕망에 대해서 나눌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하게 뽑아내고 제거해야 되는 거였지만 상실감을 조금씩 느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은희도 버림받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 그런 상실에 취약한 아이로서 그 장면에서 혹에 대해서 묻는 게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되게 놀랍게도 제가 그 씬에 대해서 그 정서라는 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지만 그냥 보여줬을 때 관객들이 다 각자 그런 정서를 비슷하게 느끼길 바랬는데 은희도 느낄까? 그러니까 우리 은희를 해줬던 지우 배우도 느낄까 궁금했는데, 그래서 지우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이 비슷한 답변을 해줬어요. 그냥 버림받는 게 은희는 싫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해서 그때 저는 이 친구가 정말 시나리오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대답은 엄마가 대신 이렇게 공부시켜서 만들어줄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씬 말고도 박지우 배우님이 굉장히 이 시나리오 이해하는 그것이 되게 탁월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해를 하면 연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친구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의 기억이 그 혹에 대한 질문에 답이었던 것도 있었어요. 네. 질문은 그 아까 질문이 어디 오셨던 분 손 들었는데 제가 아마도 놓친 것 같은데요.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뒤돌아보시는 여자분 손 들지 않으셨어요? 아 뒤에 분이요. 네, 저쪽으로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얼마 전에 백상예술 그 영화제랑 대종상에서 감독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질문 이제 드릴게요. 혹시 다음 차기작은 어떤 작품을 계획하고 계신지, 개인적으로 저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모습을 더 보고 싶기도 해요. 혹시 뭐 벌새 시리즈 2나 이런 걸 이런 작품을 또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다음 작품은 되게 좀 여러 가지의 안이 있는데 계획이 그 중에서 좀 신중하게 뭔가를 선택하려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은희의 시리즈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저에게는 좀 많이 동력이 소진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화 만드는데 진짜 거의 영혼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은희에게 영혼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나중에 정말 한 10년 뒤쯤에 비포 선라이즈 시리즈처럼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정도로 열어두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가 감독님의 거의 30대를 다 써서 만드신 영화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동력이 조금은 모자라다는 말이 왠지 이해도 되고, 근데 이 영화가 이제 일본에서도 개봉을 하게 되잖아요. 최근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시장은 한국 문화, 특히 여성 문화에도 요즘 관심이 되게 많고, 또 감독님 영화도 어느 정도 그런 색깔을 띠고 있어서 일본 관객한테 갔을 때 어떻게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도 감독님 생각이 좀 궁금하네요. 일본 개봉 때문에 이제 줌으로 프레스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거의 이틀 넘게 그렇게 했었거든요. 일본 언론과 인터뷰하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근데 되게 그 메이저 언론들에서 되게 관심을 많이 보여줘서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정말 어젠가 며칠 전에 개봉을 했어요. 그젠가? 근데 매진도 막 된 거예요. 코로나 상황인데. 그래서 배급사 대표님 인스타에서 막 되게 기뻐하시는 그런 글을 보긴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일본도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또 그 비슷한 어떤 정서 같은 게 있잖아요. 물론 다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래서 은희의 이야기에 공감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또 한국 영화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커서 한국에서 좀 화제가 되거나 그럴 경우에 되게 관심을 훨씬 또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이 있으면 또 받아볼까요? 저기 계신 분한테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네, 되게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영화 볼 때 그 몇 년 전에 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94 그 드라마랑 되게 겹쳐졌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되게 많이 결이 다른 영화였고, 그리고 이게 한편으로는 그 응답하라에서는 안 보신 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는 옥선이의 이제 시선으로 거의 이제 드라마가 나오고, 여기서는 은희의 시선으로 나오는데 되게 성장 영화라는 면에서는 되게 겹쳐지지만, 저는 이 영화에서 특히 주목했던 게 은희를 둘러싼 폭력적인 상황이었다고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영화 중간에도 나왔는데 그 한문 학원에서 은희가 책 이렇게 쓰다듬을 때 가부장제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뚫는 그 은희의 상황이 되게 가부장적인 폭력적인 상황에 되게 막 놓여 있다고 이제 봤고, 이제 그건 은희뿐만 아니라 은희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약한 사람으로서 여성이기도 하고 어린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많은 것을 다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이념의 영화를 만들자 이런 결심을 하고 만든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는 순간 영화가 되게 촌스러워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삶에는 결국 사회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의 삶을 조망을 하면서 결국 사회의 문제들이 다 고스란히 되게 투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중학교 여자아이, 중2의 여자 청소년이라는 것은 가장 취약한 계층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자 청소년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렇게 노골적이지 않았던 어떤 성차별이라던가 학교에서 이제 서울대를 가야 된다는 등의 어떤 사회가 주는 이념 같은 것들도 배우는 시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사회적인 많은 억압과, 그리고 90년대 당연히 한국 사회가 굉장히 가부장적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는 뭐 거의 뭐랄까 야만적으로 가부장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진짜 야만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일상의 폭력들이 있었고, 지금은 스쿨미투가 있지만 그때는 성추행 성희롱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단어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변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런 시대였었고, 그래서 그 시대를 다루면서 되게 자연적으로 그런 억압, 이 소녀가 겪는 억압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제 이 영화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사람이 그런 억압이나 고통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지, 그리고 이 아이의 삶에 계속해서 친절한 타자들이 나와요. 그 의사 선생님이라던가, 또 그 병원에서의, 큰 병원에서의 환대라던가, 그리고 가족들도 굉장히 뭐랄까 스스로가 되게 상처받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어떤 식이 굉장히 그 어둠 속의 빛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일 때, 저는 모두가 좀 애처롭지만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빛으로 나아가고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서 영화를 좀 끝내고 싶었던 게 제가 되게 말하고자 했던 거였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손 들었는데 제가 여기 보라색 티 입은 분한테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간단히 짧게 끝내주실 수 있죠? 질문은? 네,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일단 영화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느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굉장히 감독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만드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얘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 영화를 만들고 결국에는 되게 저희한테도 감동을 그런 정도로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영화를 만드셨을 때 감독님이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처음에 영화 상영한 걸 봤을 때요, 제가.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나리오 완성하셨을 때나 완성하고 봤어요? 아니면 이 질문이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많이 나오지 않았던 질문 같아서, 제가 초고를 2013년에 썼어요. 그거를 이제 서교동에 잘 가는 카페에서 썼거든요. 한 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공무원처럼 가가지고 하루에 뭐 3페이지씩 되게 일정하게 썼거든요. 그리고 잘 쓴 날에는 맛있는 거 저녁으로 먹고 그랬었어요. 칭찬해주고.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되게 끝났어요, 빨리. 근데 그날 마지막 그 엔딩씬을 쓴 날 카페에서 제가 울었어요, 혼자서. 사람들이 다 옆에 있으니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울었는데, 그때 그냥 이 영화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뭐랄까 뭔가 굉장히 연결된 그 느낌이 있었고, 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뭔가 세상에 되게 아름다운 걸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을 되게 어렴풋이 느꼈고, 그 후로 되게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그 느낌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내가 이 글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되게 반갑네요. 네. 여러분 마지막 질문이 너무 좋았죠? 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이랑 저희 여러분한테도 박수 드리면서 끝낼까요? 감사합니다.